안녕하세요. 잡다한 이야기 채널입니다. 이 영상은 소방안전관리자 1급 시험에 관한 것이며 혼자 공부하기가 어려운 분이시거나 본업이 운전 및 활동적인 것이어서 책을 볼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을 위해 틀어놓고 들으며 공부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취지입니다. 먼저 소방안전관리자 1급을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까운 네이버에서 한국소방안전원 검색합니다.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강습교육에서 1급 소방안전관리자 교육이 있습니다. 여기 교육 일정을 누르시고 교육비와 시간을 날짜를 잘 보시면 되고요. 5일간은 교육을 받고 5일째 되는 날 시험을 봅니다. 5일째 되는 날 시험을 보게 되는데 그날 바로 합격 여부와 안전관리 수첩이 나옵니다. 그리고 평일에 가능하신 분들은 평일 5일 동안 월요일에서 금요일 동안 받으시면 되고요. 평일이 어려우신 분들은 토일 주말반이 있습니다. 토일로 주말로 5일간 교육을 받으시고 시험을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먼저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면은 최소 한 달 후에 교육을 받게 되시는데 그동안에 놀 수는 없잖아요. 먼저 공부를 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저도 전화를 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홈페이지에 보시면은 교재라고 있습니다. 여기 교재에 들어가시면은 여기 1급이 있습니다. 1급 소방안전관리자 그리고 소방안전관리자 실무능력평가 이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사실 이거는 교육을 받으실 때 필요하고요. 아니면 미리 예시 문제를 보실 때 참조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보통 교재는 1급 소방안전관리자만 보셔도 돼요. 이거를 먼저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교과서 교재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1급이고요. 오늘 배울 내용은 제1편 소방관계 법령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소방관계 법령 제1장 화재 발생의 현황. 화재 발생 1위가 뭘까요? 네, 바로 부주의입니다. 광고에도 나오죠? 부주의예요. 왜 박스 쳐드리는 거면은 중요하다는 겁니다. 부주의. 소방안전관리제도 넘어가고요. 소방기본법. 소방기본법에서 용어의 정리. 이 소방 대상물이 중요해요. 건축물, 차량, 선박, 그다음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그 밖에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선박입니다. 선박. 항구에 메어둔 선박만 해당한다. 항해 중인 건 안 된다는 거예요. 항해 중인 거는 소방서 관할이 아니다. 해경이죠. 예. 그러니까 선박 중요합니다. 다음에 넘어가서 화재 예방과 경계. 화재 경계 지구의 지정. 이것도 당연히 중요한데 어차피 밑에 소방 활동에서 여기 동일하게 나옵니다. 여기 박스 쳐져 있죠?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장 지역, 공장, 창고, 목조 건물,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석유 화학 제품,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 딱 들어도 그냥 뭔가 불나면 위험할 것 같죠? 참 기본적인 건데 이게 좀 헷갈리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에 외워두고 계셔야 돼요.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소방 자동차 전용 구역 어디냐?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이거나 3층 이상의 기숙사, 여기는 소방 자동차 전용 구역을 만들어야 됩니다.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 3층 이상인 기숙사 보시면 되고요. 밑으로 내려와서 소방활동 구역의 설정, 이 부분 중요해요. 불이 난 지역에 누가 출입을 할 수 있고 할 수 없냐, 이게 문제로 간혹 나와요. 당연히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거기 뭐 건물주라든지 뭐 전세 들어서 살고 있는 사람이든지 갈 수 있죠. 전기가스, 수도, 통신, 교통 업무의 종사자, 전문가들, 그다음에 의사, 간호사 구급 활동해야 되죠. 취재 인력,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기자들이 안 된다고도 생각하는데 취재 인력이 이게 무조건 보기에는 나와요. 이걸 찍는 분들이 꽤 있는데 취재 인력, 보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자. 근데 그리고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데 거기에 보기에 뭐 경찰관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는데요. 그때 답이 경찰관이었어요. 소방대장이 출입을 허가한 자. 그리고 넘어가시면은 소방안전원의 업무, 이건 외우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따르는 게 뭐죠? 소방안전원이죠. 뭘 해야 되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교육 및 조사 연구, 간행물 발간, 이거는 뭐 회비로 나가는 겁니다. 대국민 홍보, 위탁 업무, 국제 협력, 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이 정도는 아셔야 되고요. 다음에 뭐 서비스 내용 넘어가고요. 벌칙 중요하죠. 벌칙은 5년 5천만원 방해하는 행위, 그래서 줄여서 55방이라고 한 모 블로그에서 그렇게 외우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외웠어요. 55방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더 다음 22페이지에서 3년 이하 징역, 3년이죠. 3년 3천만원입니다. 토지의 강제 처분을 방해한 자. 33강방, 아까는 55방, 지금은 33강방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외우셔야 돼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이건 누가 하냐, 비밀을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화재 공무원, 관계 공무원, 그죠? 자, 55방, 33강방, 삼비관이라고도 하고요, 산비공이라고도 해요. 저는 산비공으로 했어요. 왜냐면은 관계는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공무원이라는 말은 꼭 나와요. 그러니까 산비공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100만원이나 뭐 양벌 규정 이런 거는 그냥 한 번쯤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1, 2, 3번이에요. 55방, 33강방, 삼비공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한 번쯤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아까도 20만원 과태료, 아까 거기하고 똑같죠? 시장, 공장, 목조 건물, 과태료는 20만원이에요. 같이 외우시면 돼요. 자, 넘어가서 제4장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중에서 나오는 거는 무창층입니다. 무창층은 기본적으로 외우셔야 돼요. 바닥 면적이 30분의 1 이하가 된다. 무창층 30분의 1 이하가 된다. 그 다음에 지름이 50cm 이상, 높이가 1.2m 이내, 빈터를 향해야 되고 장애물이 설치되지 않아야 되고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어야 되고, 이 모든 조건이 무창층이에요. 무창층 어떻게 답이 나올까요? 지름이 50cm 이하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하이다. 빈터, 장애물 부수거나 열 수 있다, 이런 거는 너무 쉽잖아요. 항상 수치에 대해서 숫자가 있는 거에 말을 조금 바꿉니다. 넘어가고요.
여기 뭐 이거 보시면 피난층도 한번 좀 보시면 돼요. 곧바로 지상으로 올라갈 수 있다. 피난층. 그다음에 넘어가시면은 보시면은 소방 안전관리자 및 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 특급과 1급만 보시면 돼요. 우리는 특급과 1급만 보면 되는데 특급도 사실 필요 없어요. 우리는 1급 시험을 보니까. 1급은 특급은 이렇게만 외우시면 돼요. 50층 200m, 30층 120m, 그 다음에 연면적 20만 제곱미터. 특급은 이 정도만 외우시면 되고요. 한 가지 더 외우자면 소방공무원이 20년 이상 경력일 때 요거 정도는 그냥 머리에 두시면 됐고요. 그 다음에 1급 1급은 30층 120m, 연면적 15,000제곱미터, 그 다음에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 그 다음에 가연성 가스 1000톤 이상 저작물. 요건 요 정도 나오는데요. 이 중에서 어떤 유형으로 나오냐면은 문제는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와요. 아닌 거 거의 답은 동식물원이에요. 동물원, 식물원. 1급도 제외고 2급도 제외예요. 이게 왜 제외냐면은 관계 법령이 따로 있어요. 이쪽 철강 쪽이나 이런 쪽은. 그러니까 제외입니다. 넘어가고요. 2급, 3급은 볼 필요 없어요. 여기 보시면은 사실 특급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크게 우리는 1급만 보시면 되니까 1급에서 선임 자격 관리, 선임 자격이에요. 선임 자격. 1급 소방 안전관리 선임 자격, 소방 설비기사, 소방 설비 산업기사 자격이 있는 사람, 이 사람 돼요. 그 다음에 소방공무원 7년 이상, 이 정도까지는 뭐 다 되는데 중요한 건 2번입니다.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2급 3급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 산업기사를 취득하고 2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으면은 1급 선임 자격으로 봐준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로 예전에 한번 나왔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가서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이죠. 업무대행인데 어떤 걸 업무대행을 할 수 있냐. 원래 1급 1번만 보시면 되는데 1급이 15,000제곱미터 이상이죠. 근데 여기서는 15,000제곱미터 미만이네요. 미만이고 11층 이상인 더하기예요. 미만이고 11층 이상인 대상물이거나 2급 3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업무 대행을 할 수 있대요. 예외죠. 이거는 알고 계시면 되고, 11층인데 연면적이 15,000 미만이다. 그리고 2급과 3급이다. 그럼 대행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관리자 또는 보조자의 선임. 언제? 선임은 30일이죠. 선임 기준이 있어요. 언제부터 30일이냐? 완공일이에요. 완공일부터 30일입니다. 완공일이거나 아니면은 즉즉공사, 여기도 완공일이죠. 아니면은 용도 변경을 했을 경우 건축물 관리 대장에 기재한 날, 아니면은 권리를 취득한 날,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 선임 안내를 받은 날, 그게 아니면은 그 다음에 뭐 지정한 날, 소방서장이 지정한 날, 보조자나 관리자를 해임한 날, 그 다음에 업무 대행이 끝난 날, 이로부터 30일 이내에는 선임을 해야 돼요. 아니면 벌금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선임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돼요? 14일 이내. 선임을 하고 나서 14일 이내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면 됩니다. 연기는 1급과 특급은 안 되고요. 2급, 3급은 연기를 할 수 있어요. 그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넘어가서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요 내용을 숙지를 하셔야 돼요. 작성 시행, 운영 교육, 유지 관리, 교육, 감독, 그 밖에 필요한 업무. 요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방 계획서를 작성을 하고 초기 대응을 구성, 운영, 교육하고 방화 시설이나 소방 관련 시설을 유지 관리하고 다 해야 될 일 같죠.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소방 안전관리, 이때는 선임을 해야 되는데 소방관리자를 선임해야 되는 거. 고층 건물, 지하가는 지하상가예요. 지하상가. 연면적이 5,000제곱미터, 층수가 5층이거나 시장이거나 소방서장이 지정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굳이 딱히 여기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교육은 10명 이하인 경우에는 제외를 할 수 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표가 나오면은 보통 머리 아파서 잘 안 보게 되는데요. 다 외울 필요 없어요. 다 외울 필요 없는데 이게 점검이다 보니까 보시면은 작동 기능 점검이 있고 종합 정밀 점검이 있어요. 이 두 개. 근데 여기에서는 보통 시험이 나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어디가 중요하냐? 여기가 중요해요. 점검 횟수 및 시기. 점검 횟수. 여기도 한번 점검 대상도 한번 보시고요. 한번 쭉 다 읽어보셔야 돼요. 저는 요약만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점검 횟수를 보면은 연 1회예요. 다 연 1회죠. 근데 특급은 반기 6개월에 한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언제부터 하냐? 사용 승인일이 난 날부터 여기 보시면은 속하는 달, 예, 속하는 달이고요. 학교는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 6월 말일까지 할 수 있다. 학교는 좀 특이합니다. 요 정도 알면 돼요. 여기서는 종합정밀은. 근데 속하는 달이다. 그럼 언제냐? 사용 승인일이 만약에 2018년 8월 1일이에요. 그럼 언제 해야 돼요? 2019년 8월 1일에서 8월 말일까지 하면 됩니다. 속하는 달. 근데 여기는 종합정밀점검은 외우기가 쉬워요. 그렇지만 작동 기능점검은 조금 다릅니다. 연 1회 실시, 1회 이상 실시하는 건 맞아요. 종합정밀점검 대상은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부터 6월이 되는 달에 실시한대요. 6월이 되는 달에 실시. 그리고 보고가 좀 중요해요. 건축물 사용 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한대요. 무슨 말이냐? 여기가 2018년 승인일이 8월 1일 날 났어요. 그럼 그 다음 연도 8월 달에 받죠. 그러면은 6개월이 지나는 2월 달에 하면 되는 거예요. 8월에 6개월 더 하면 2월이죠. 그 다음 연도 그때 하면 되는 거고, 보고는 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이전에 해도 되는, 그 전달에 해도 된다는 거예요. 자, 6개월이 되는 달에 무조건 실시를 하는 거고, 보고는 그 달이 말일까지 전달에 그 보고를 해도 된다는 말이죠. 그 정도 알고 계시면 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게 나오면은 힘들죠? 여기 보시면은 우리 외우기 쉬워요. 선임일도 30일이고 여기도
30일, 여기도 30일, 여기는 제출, 여기 2년간 자체 보관, 2년간 자체 보관. 작동 기능 점검은 30일 이내에 실시하고 2년간 보관하면 되고요. 종합 정밀 점검은 30일 이내에 실시하고 30일 이내에 제출을 해야 돼요. 소방서장에게 전부 다 저장을 하면 됩니다. 기능 점검, 작동 기능 점검은 보관 2년 보관이에요. 이쪽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도 넘어가고요. 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 관리, 건축 허가의 동의, 이거는 보통 하나쯤은 나오는데요. 어디가 중요하냐? 동의 절차가 중요합니다. 동의는 5일이고요. 특급은 10일이에요. 특급은 10일. 그 다음에 연장은 4일. 연장. 취소는 7일. 그 다음에 이거는 동의대장에 기재 후 관리를 해야 돼요. 5일. 자, 5일인데 특급은 10일이에요. 연장은 1회 연장이 4일. 4일 안에 하면 돼요. 취소는 7일. 숫자가 막 여러 개가 나와서 어렵죠. 근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동의는 5일이지만 특급은 2배를 더 줘서 10일이다. 보완이 필요한데 연장을 하고 싶은데 5일까지밖에 안 되니까 하루 전날인 4일날까지 신청을 하면 되는 거고, 취소는 7일 이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건축 허가 등의 동의 대상물 범위 어디냐? 예전에 여기서 문제가 하나 나왔어요. 문제가 나왔는데 다 외울 건 없고 요 부분은 한번 좀 보시면 돼요. 동의는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해당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이하인 경우에도 해당이 되는데, 학교는 100, 노유자 200, 정신의료기관 300이에요. 이거는 정노학 거꾸로 정노학이라고 저는 외웠어요. 정노학 앞자만 땄죠? 이렇게 정노학 300, 200, 100 정노학 이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크게 중요한 거고 한 번쯤은 읽어 보셔야 돼요. 제가 지금 이렇게 넘어가도 읽어 보셔야 돼요. 나중에 시간 내셔서. 이 교재는 2번 이상은 정독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합격률이 확 올라갑니다. 또 이런 거 필요 없고 넘어갈게요. 여기는 옥상, 광장, 출입문 개방 안전관리 이렇게 돼 있죠. 이 경우에 옥상 문을 열어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 안 열어놔요. 소방서는 열어놓으라고 그러고 경찰서는 뭐 닫아놓으라 그러고 뭐 이러는데, 근데 법으로 정해놓은 곳이 있어요. 무조건 열어놔라. 5층 이상의 층이 다음 용도로 쓰이는 대상물 5층 이상이에요. 공연장, 종교 집회장, 인터넷 게임 시설 제공업소, 그 다음에 문화, 집회시설, 종교, 판매시설, 장례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 영업, 이런 곳은 법으로 정해놓은 곳이에요. 한 번쯤 그냥 보시면 돼요. 그리고 방염에서도 한 문제는 나옵니다. 여기서 방염 기준도 있는데, 기준도 읽어 보셔야 되지만 이 방염 물품이 중요합니다. 방염 물품. 뭐 이렇게 카펫 두께 2mm 미만 벽지, 커튼, 전시용 합판, 섬유판, 무대용 합판 또는 섬유판, 암막, 무대막, 뭐 섬유류 합성 수수료를 원료로 한 소파나 의자, 이런 부분들은
방염 대상이에요. 왜냐면은 타고 바로 천정을 올라갈 수 있는 것들. 근데 바닥에는 까는 거는 카펫만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뭐 기둥이나 벽지 쪽 보시면 돼요. 커튼이나 뭐 안막, 소파, 의자 뭐 이런 거니까요. 방염 물품은 아셔야 됩니다. 방염을 하면 이런 KC 마크. 넘어가서 5절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보시면은 실무교육이 있습니다. 실무교육 언제죠? 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그 이후 2년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이후 2년마다 이게 어떻게 시험이 나오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실무교육을 받은 1년 이내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경우 해당 강습 실무교육을 받은 날에 실무교육 받은 것으로 본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별표.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실무교육을 2018년도 8월 1일 날 받았어요. 그런데 2개월이 지난 2018년도 10월 1일 날 제가 선임이 됐어요. 그러면은 언제 교육을 받아야 되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언제 받아야 될까요? 1번 2020년 8월 1일 2번 2020년 10월 1일 언제일까요? 8월 1일이에요. 실무 교육을 받은 날이 기준입니다. 선임된 날이 기준이 아니에요. 실무 교육을 받은 날이 기준이고 그 이후 2년마다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벌칙 아까 55방 33강방 이렇게 나왔죠. 3비공 이렇게 나왔죠. 여기도 똑같아요. 그런데 조금 다르죠. 여기는 5 폐차 폐쇄 차단 55 폐차 여기는 33 다 보면은 위반한 자예요. 그죠? 33위 33위 55 폐차 33위 이 정도까지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밑에는 한 번쯤 읽어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벌금이 좀 셉니다. 그냥 기피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자, 선임하지 아니한 자, 선임하지 아니한 자, 불이익의 처우를 개선한 관계인 뭐 300만 원이나 돼요. 그죠? 이것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도 교육을 안 받으면 벌금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 보조자가 실무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 빠지시면 안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오늘 소개한 제1편 소방관계법령에 대해서 공부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하시길 바라면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